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봄비가 몇 번 내리고 나니 야외 식물들이 몰라보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망한 정원 살리기 세 번째 시간으로 기다란 진천 정원 중 중앙 부분 정리를 조금 해주고 아직 화분으로 옮기지 못한 몇몇 나무들을 뽑아서 이식을 해줄 거예요. 온실에서 야외로 나온 식물들도 몇 있으니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정원 식물들을 화분으로 옮겨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식물 소개도 있지만 화분에서 야외 식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영상 후반에는 망한 정원 살리기 1탄과 2탄에 나왔던 식물들의 현재 모습, 그리고 봄을 맞아 큰 변화를 보여주는 식물들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특이하게도 오늘 소개하는 식물들은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식용식물이에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유실수들이 많은데 어떤 작업들을 거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명자나무입니다. 5, 6년 전 돼지아빠님이 나무시장에서 가느다란 가지 하나짜리 묘목을 심어두신 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명자나무를 화분으로 옮길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꽃이 지면 화분으로 옮기자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이제 꽃이 대부분 져가고 있어서 잘 정리해서 화분으로 옮겨볼 거예요. 명자나무도 꽃이 지면 호두알 만한 열매가 생기는데 열매 자체를 과일처럼 먹지는 않고 물에 끓여 약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명자나무가 제멋대로 너무 커져서 어떤 수영으로 키워야 할지 감이 잘 안 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빽빽하게 자란 가지들을 조금 솎아서 밑둥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지면에 붙어 옆으로 누워 자라는 가지들과 너무 가느다랗게 자란 가지들을 잘라주었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너무 깔끔해 보여요. 참, 명자나무는 엄청 많은 것은 아니어도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가시 없는 명자나무가 육종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결실을 맺고 떨어진 명자 열매들이 몇 있어서 주워서 까봤어요. 중간에 수박씨만한 작은 씨앗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싹이 자라기 시작한 씨앗도 들어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따로 심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무 주변에 무성하게 돋았던 풀들을 먼저 뽑아준 다음 삽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파내었어요. 그런데 몇 년간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렸다 보니 우지끈하고 뿌리 잘리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뿌리는 이 정도 크기로 캐주었고 너무 굵어 화분에 들어가지 않는 뿌리와 상한 뿌리들을 살짝 제거해 주었습니다. 화분에 심는 것은 지난번 식물들과 같아요. 정원흙 그대로를 이용해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화분에 잘 심어주고 난 후 수영을 고민해봤는데 결국 키가 큰 몇 가지를 남겨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워보기로 결심했어요. 굵긴 해도 길이가 짧은 가지들을 위주로 잘라내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가느다란 가지들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키워갈 메인 줄기들만 남겨봤는데 중앙부가 휑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로 뭉쳐 키우기엔 무리가 있을 듯하여 양갈래 토피어리 수영으로 디자인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추 지지대 2개로 화분에 꽂아주고 목대로 키워갈 가지에 돋은 잎들을 훑어서 제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따라 하신다면 명자나무의 가시를 조심하세요. 앙상해진 줄기들을 모아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면 명자나무 화분화 끝입니다. 이제 윗부분 가지들을 자주 잘라주면서 풍성하게 키울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양갈래 명자 토피어리도 생각보다 예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타자들은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고 전후 모습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는 보리수 나무인데 열매를 먹고 남은 씨앗을 던져둔 게 혼자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총 3개체가 옹기종기 모여 자라고 있는데 보리수 나무는 분재로도 많이 키우거든요. 명자나무와 같은 형식으로 화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리수 삼형제도 화분으로 옮기고 가지치기를 하고 수영을 잡아주니 꽤나 예뻐졌어요. 목대를 교정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꽉 조여주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한두 달 뒤에는 꼭 케이블 타이를 제거해줘야 해요. 까먹고 그대로 두면 가지가 두꺼워지고 탄력이 없는 케이블 타이가 수필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앵두나무예요. 작은 묘목으로 시작해 3년을 키웠는데 이 정도로 커졌어요. 앵두는 메인 정원이 아닌 서브 정원에 식재된 건데 마찬가지로 화분으로 옮겨 키워볼 거예요. 다만 앵두나무는 분갈이 혹은 이식 몸살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도전을 해봤는데 바로 완성된 모습 공개할게요.
짠! 엄청 예뻐지지 않았나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화분에 심어진 모습이 안정적이에요. 다만 뿌리를 많이 다쳤기 때문에 지상부의 굵은 가지들도 많이 잘라내었어요. 지금은 살짝 휑해 보이지만 수영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난 주말까지 엄청 화려한 꽃을 다글다글 피웠었는데 봄비가 오면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작 저는 이 예쁜 앵두꽃의 실물을 보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화분에서 예쁜 앵두꽃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꽃이 지고 벌써 작은 앵두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명자나무와 보리수나무가 이사가고 나니 정원 중앙 부분이 휑합니다. 이제 이곳을 화분 정원으로 꾸며갈 거예요. 기존에 화분에 심어 키우고 있던 꽃나무들과 올해 화분화를 해준 많은 식물들을 바로 이곳에서 키워갈 건데요. 문제는 나무들을 뽑아 옮기고 나니까 깊은 구덩이들이 많이 생겨서 한 번에 지면을 평탄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딱 중간 부분의 정원만 다듬어 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화분을 관리해보니 여름엔 온도가 너무 뜨거워져 뿌리가 상하기도 하고 너무 건조하다 보니 매일 물을 줘도 부족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정원 흙 위에 화분을 얹어두고 관리할 것이니 식물들이 훨씬 잘 성장할 것 같아요. 화분을 땅 안에 깊게 묻는 것은 아니고 화분 아래 물구멍이 정원 흙과 잘 접촉되도록 다져준 후 그 위에 화분을 올려두었어요. 땅으로부터 수분을 어느 정도 공급받을 수 있고 잔뿌리들도 정원으로 뻗을 수 있으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 심은 식물들을 정원 위에 배치해 보았어요. 물론 화분에 야생 꽃나무들을 심어 키우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비료도 제때 꼭 챙겨줘야 하고 물도 정말 신경 써서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분 정원으로 꾸며두면 정원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완전 땅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재배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땅에 직접 심어둔 것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보니 컴팩트한 수영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올 한 해 화분 정원을 관리해보고 너무 좋으면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분 정원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다른 식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초봄 정말 예쁜 꽃을 보여주었던 백겹도화예요. 이제는 날이 완전히 풀려서 조금 큰 화분으로 심어주고 야외로 옮겨주었어요. 오늘 옮겨 심은 앵두나무 옆에 옹기종기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꽃이 피고 진 자리에는 열매가 열렸는데 먹는 복숭아처럼 커지지는 않고 개복숭아만하게 커진다고 해요. 백겹도화를 선물해주신 구독자님이 이 씨앗을 심어보셨는데 올해 백겹도화 첫 꽃을 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씨앗 파종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왕벚나무 화분도 정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얼마 전 몇 개 되진 않지만 예쁜 벚꽃을 보여주더니 벌써 새 잎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화분 표면에 심어놓은 흰색 꽃잔디는 지금이 제일 예쁜 모습인 것 같아요. 화분 가장자리에는 수국 화분들을 배치해서 조금 더 풍성한 모습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망한 정원 살리기 1탄에 잠깐 등장했던 금낭화예요. 며칠 전에 비해 잎과 줄기가 더 자라나더니 현재 꽃까지 풍성하게 피워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정원에 그대로 둘지 화분으로 옮겨줄지 큰 고민이에요. 너무 예쁘긴 한데 봄에 아주 잠깐 동안만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식물입니다. 플라밍고 셀릭스도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풍성해졌어요. 아직 붉은 색감은 보이지 않는데 새순에서 흰 무늬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흰 부분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붉어지는 건데 아마 1, 2주 정도 지나면 예쁘게 물든 잎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스트로베리 블라썸 목수국도 새순이 터오르기 시작했어요. 외목대 수영을 포기하고 다간형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몇 년 뒤가 정말 기대되는 개체입니다. 목수국은 키우다 보면 땅 아래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나오는데 당분간은 기존 가지들을 굵게 키우기 위해서 모두 제거해줄 거예요. 작년 이 목수국 화분 위에 백리향 몇 포트를 얹어두었는데 월동 후 새잎이 바글바글 올라오더니 벌써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향이 백리를 간다 하여 백리향인데 꽃이 정말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곧 만개를 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외목대 수영을 목표로 키우고 있는 헤라클레스 목수국인데 순항 중이에요. 다행히 높은 곳에서 새순 3개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새순들은 모두 제거를 해줬어요. 시간을 두고 변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나무도 너무 예쁘죠. 작년 여름 묘목을 구입해 화분에 심어 키우는 장미조팝이에요.
개인적으로 조팝나무 중에선 이 장미조팝이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가지가 굵게 자라지는 않아서 몇 개의 굵은 가지에 키를 키워 훗날 스탠다드 수영으로 키워갈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모습이 만개한 모습일 듯하고 조만간 꽃은 다 질 것 같은데 꽃이 지고 나면 곁가지들을 위주로 전정을 해서 수영을 조금 더 다듬어 줄 거예요. 정원에서 캐내어 화분으로 옮겨준 장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완벽히 화분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잎들이 많이 자라나왔고 조만간 꽃까지 피워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강한 빛으로 옮겨주어도 괜찮을 듯해요. 대왕 장미도 새순을 많이 올려주었고 키 큰 외목대 장미는 벌써 꽃봉오리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파라솔에 햇빛이 가려져서 그런지 꽃대의 힘이 조금은 없어 보입니다. 얘는 얼른 빛이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작은 꽃봉오리 상태였던 영산홍들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과 빨간색 꽃은 모두 피었는데 흰색 영산홍은 항상 일주일 정도 늦게 피더라고요. 한 방에 다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개화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이 살짝은 아쉽습니다.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요. 온실에서 월동을 끝내고 새 줄기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오늘 정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도록 자리를 잡아주었어요. 포도나무는 비를 맞으면 안 된다고 얼핏 들은 게 있어서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 제대로 키워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식물이에요. 2주 전 월동 부직포를 제거해준 초대형 애플년입니다. 당시 죽었으면 어떡하나 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살아서 촉도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작년은 연근을 심은 첫 해라 꽃을 안 보여준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꽃꽃을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식물 근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화분 정원의 모습이 예뻐지고 있어서 정말 뿌듯한데요. 아직은 거쳐야 할 시행착오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화분 정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점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예뻐질 진천 정원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